경호처장 윤석열 체포 거부 공식화. 직원들 불법 동료. 박지훈 IT 전문가. 지난 3일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력으로 가로막은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5일 오후 입장 발표를 통해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뜻을 공식화했다. 그는 현재 경호처 휘하의 여러 간부들과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됨으로써 피의자 신분이다. 그럼에도 자신에 대한 출석 통보에도 막무가내로 불응하고 있다. 박 처장은 이날 입장 발표에서 경호처가 보수, 진보의 정파적 이념과 무관하다며 체포영장 집행의 편법, 위법 논란이 있다고 전제한 후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 실탄 장전 및 발포 명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당시 200여 명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경호처와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데 대해 박 처장이 내세운 명분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의 논란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윤석열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체포영장을 문제 삼았지만 이날 박 처장의 입장 발표에 앞서 법원은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하며 윤석열 측의 주장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또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모습을 더 이상 국민들에겐 보여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충돌을 야기하는 것은 법 집행을 무력으로 막아선 경호처라는 사실은 외면했다. 박 처장은 이날 입장 발표에서 1963년 창설 이래로 시작하는 경호처의 연역을 읊은 후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 경호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호처와 별개로 그 자신은 새누리당 당적으로 2차례나 총선에 출마한 이력이 있어 사실상 국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역대 경호실장, 경호처장들 중 출마 이력을 가진 정치인이 경호처장을 맡은 경우는 전례가 전혀 없고 박종준 처장이 유일하다. 전임 경호처장들은 모두 정치권과 무관한 사람들이었고 퇴임 이후 다시 공직을 맡은 경우도 드물다. 박 처장은 이미 2차례 총선에 도전한 전력을 볼 때 그는 경호처장 퇴직 이후에도 다시 총선이나 지선에 출마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역대 경호처장 중 유일하게 정당 당적으로 총선에 출마했던 정치인 경호처장이 자신의 정파적 입장을 숨기고 경호처는 보수 진보와 무관하다는 궤변을 쏟아낸 것이다. 경호처가 정파적 이념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려면 그 자신이 사퇴부터 해야 할 판이다. 그는 또 경호처가 2019년 작고한고 이희호 여사에 대한 종신경호를 실시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비틀고 억지로 갖다 붙인 것으로 사실상 거짓말에 가깝다.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 이관 대신 경호처가 계속 맡도록 하자는 종신경호는 과거 박지원 의원 주도로 추진됐던 적은 있다. 고령의 이 여사가 오랜 인연의 경호관들과 함께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노력은 좌절됐고 결국 2013년의 합의에 따라 경호처 경호 5년 연장만이 결정됐다. 그런 연장 조치가 이어지던 중 이 여사의 작고 몇 개월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당분간 경호처가 계속 경호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이 여사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즉 박종준 자신은 물론이고 당시 경호실장도 이 관련 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문 대통령의 지시로 몇 달 연장됐던 것이다. 그 연장 기간 중에 이 여사가 작고한 것일 뿐 박 처장이 주장한 이희호 종신경호는 결정된 사실이 없다.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거론하며 대통령 경호처는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대통령 경호처가 응하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은 영장 발부 이전의 단계다. 어떤 이유로든 영장이 일단 발부되면 국회의원도 신분과 무관하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효력을 막을 수 없다. 이에 반해 대통령은 헌법 조문 상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모든 죄에 대해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바로 그 유일한 예외인 내란의 죄를 범했으며 그래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이미 법원이 발부된 체포영장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박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명분과 전혀 무관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끌어들여 말장난을 한 셈이다. 나아가서 윤석열은 비상계엄 치하에서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할 수 없다는 계엄법 제13조마저도 위반하고 다수의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특전사와 방첩사 등의 군병력을 국회에 진입시키기까지 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은 내란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된다는 헌법 제84조와 영장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 근거해 발부된 체포영장을 특수 목적 법률에 불과한 대통령경호법 따위를 근거로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억지이며 법률의 차원에서만 따져도 대통령경호법이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영장보다 우선할 수도 없다.
심지어 박 처장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본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임에도 경찰의 수사에 연거푸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대통령경호법에조차도 전혀 근거가 없는 자의적이고 초법적인 행위다. 스스로 억지 주장한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슬그머니 자신까지 함께 끼워 넣은 셈이다. 한편 박 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별개로 내란죄 혐의로도 5일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대통령실 안전가옥으로 불렀고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비상계엄 연락에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처장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권 논란은 오직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만이 주장하는 것이다.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것은 당연히 불법행위다. 또 박 처장이 이 주장에 일개 정당인 국민의힘 측의 주장을 근거로 한다면 경호처가 정파와 무관하다는 앞서의 주장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셈이다. 또한 그는 윤석열 변호인단이 체포영장 발부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심각한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 의신청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권한쟁 의심판과 그에 대한 가처분의 결과가 향후 어떻게 나오느냐와 무관하게 해당 심판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체포영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든 말았든 그것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명분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권한쟁 의신청이나 그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 먼저 권한쟁 의신청은 지자체를 포함한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신청하는 것인데 윤석열 체포영장은 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연인이자 개인인 윤석열에 대한 것이다. 즉 개인 윤석열은 체포영장에 반발하더라도 권한쟁 의신청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게다가 100번 양보해 기관으로서의 대통령에 대한 권한 문제라고 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윤석열은 현재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여서 권한쟁 의심판을 청구할 주체가 될 수가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자격으로 이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에 자격이 있는 자는 윤석열이 아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하지만 최 대행은 체포영장이 청구된 당사자가 아니어서 신청할 수 없다. 결국 대통령 자격이 정지된 자가 대통령 자격으로 심판 청구를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박 처장은 변호인단이 권한쟁 의신청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지만 역시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기한 체포영장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듯이 언급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 측이 법원에 제기한 체포영장 이의 신청은 5일 박 처장의 입장 발표에 앞서 기각됐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석열 측의 이의 신청에 대해 체포에 대해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없고 수색영장은 이의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더욱이 영장이 내란죄를 혐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수처법에 포함된 직권남용죄 혐의가 포함되어 있고 그와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포함시켰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고 대통령실이 군사상 비밀 장소여서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영장 내용에 대해서도 피고인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에는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윤석열 측이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요컨대 윤석열 측이 주장한 3가지 쟁점을 빠짐없이 모두 기각한 것이다. 이렇게 체포영장에 대한 변호인단의 문제제기 논리가 법원에서 산산이 무너진 사실을 박 처장이 입장 발표 시점에 몰랐을 리는 없다. 알면서도 기각된 법원의 결정은 못 본 채 하고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문제제기들만 언급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오랜 경력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윤석열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기초법리상 기각될 것이 뻔한 이런 문제제기들을 쏟아냈던 것이 인용 가능성을 실제로 기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변호인단이 떠들썩하게 이의 신청, 권한쟁 의신청 등을 이어간 것은 내란범 윤석열을 여전히 지지하는 극우층 여론에 호소하고 선동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법을 잘 모르거나 쉽게 선동에 넘어가는 극우층 국민들에게 뭔가 있는 듯이 허세를 부리는 것이다. 이런 변호인단의 억지 주장들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이례적으로 영상으로 입장문을 공개한 박 처장의 의도는 또 다른 지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체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입건의 위험에 처해 흔들리고 있는 경호처 내부를 다독이려는 목적이 의심되는 것이다. 실제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도 일단 떠들썩하게 내세움으로써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경호처 직원들을 안심시키고 그렇게 해서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방해의 직원들을 또다시 내세우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영장 집행 시도 당시 경호처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이 200명 이상의 인원으로 숫자 상의 우위였는데 처벌 우려로 이탈하는 인원들이 속속 발생하면 당연히 영장 재집행을 막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통령 경우 업무를 함께하고 있는 군 병력과 경찰 병력도 동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박 처장으로서는 경호처 내부 결속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입장 발표는 군 출신도 아닌 경찰청 차장까지 역임한 경찰 출신으로서는 경악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경찰의 2인자까지 올랐던 사람이 오직 대통령 개인을 법 집행으로부터 막아내기 위해 불법 행위를 감수하라며 휘하 직원들에게 선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앞서 3일 체포영장 집행저지 당시에도 그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법대로 하라.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의 장담과 달리 그는 법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한 경호처 직원들이 피의자가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없다. 불법행위 선동과 별개로 상관으로서도 휘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자인 것이다.